답변에 고생하셨고요. 후보는 서로를 통해 배운다고 하죠. 상대가 더 좋은 공약이 있다고 하면 때로는 그 공약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상대의 공약을 과감하게 분석도 하고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또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예비 후보별로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 경력에 비추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고 또 아마도 고민이 깊으신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백승주 예비 후보님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질문에 대해서 2분 안에 답변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예비 후보님, 지난 2015년 8월 구미시민이 학수고대하던 국방신뢰성센터가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예비 후보께서는 국방부 차관으로 해당 사업에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구미시와 구미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국방신뢰성센터가 구미로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달 확정이 안 됐을 때 당시에 구미시장님도 그렇고 구미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그걸 열심히 추진했던 분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정말 도와줘서 고마웠습니다. 차관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는 저에 대해서 책임 문제 거론하는데 국회의원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차관이 뭘 안 도와줘서 신뢰성센터를 못 갖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정치 공세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뢰성센터는 국방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여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구미가 3년을 준비하는 것에 인접한 대구시에서 상교제 부랴부랴 신청을 했습니다. 8개 도시가 신청했는데 인접도시가 신청하면서 아마 그 평가위원들의 표가 분산되어서 구미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의 정치력이 살아있었다면 힘 있는 정치가 있었다면 인접도시와 좀 더 합의해서 대구 경북에서 한 도시만 신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저는 국방신뢰성센터 한 400억 정도 연간 예산 쓰는 신뢰성센터를 넘어서서 몇 조 원 되는 방위산업을 유치해서 구미 시민의 아쉬움을 덜어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과 문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미시에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사실 내세울 만한 축제가 없죠. 시민들의 영향을 결집시키고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미에 축제들이 많습니다. 축제로 승화시켜야 될 요소들 많고 지금 윷놀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달불놀이 또 여러 가지 공무산 산신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산 산신제도 참가해보고 또 경북문화체험도 참가하고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도 참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저는 그 도시에 차별화되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종합축제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가 차별할 수 있는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가장 차별적인 요소고요. IT 도시라는 거. 이것을 결합해서 저는 박정희 축제를 만들어서 탄신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또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와 관련된 그때 단풍절이지 않습니까? 약간 춥긴 하지만 그런 시기에 어떤 관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박정희 축제라면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조국의 근대를 이끌어내고 가장 위기 때 대한민국을 살려낸 구미의 어떤 정체성,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박정희 축제를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국내외 관광객도 그래도 국제적 관심을 끌어내는 박정희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자근 예비 후보께 질문,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께서는 시의원 그리고 도의원을 거쳐 이번에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셨습니다. 단연간의 의정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한 번쯤은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잘한 점 혹은 가장 아쉬웠던 점을 각각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2008년 지역 최초로 추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지역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비산, 도량, 지산, 또 심지어는 선산까지 우리 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편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하고 맞물립니다만은 남북권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경상북도청에서 서울까지 380km를 마라톤으로 19km를 뛰었습니다. 19일 동안 뛰었습니다. 그 이면에 지금 우리 삼성, LG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유출되고 난 그 이면에 항공 물류가 97%를 차지합니다. 그 이면에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부분을 미롱 신공항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의 대기업들이 조금 더 지역에서 이렇게 R&D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듬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뛰어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의 노력이 영향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 점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구자근 시민 여러분께서 검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후보로서 지난 선거에서 78.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국회에 올라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민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 심장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위대한 구미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100년이 넘은 구미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현재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염려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요. 예비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기준과 우리 구도심권 재생산업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지금 300인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 초등학교가 통합의 권고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미 초등학교를 오히려 교육의 공간과 근대화, 산업화, 역사적 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구도심급 재생사업의 큰 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등식을 함께하는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중앙회를 구미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 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포함된 새마을 세계화 녹색 센터를 건립을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오리고개 역사 재현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화 현상으로 활기를 잃은 구도심권 지역을 특색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동익 예비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 후보께서는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예비 후보께서 국회에 진출하실 경우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구미 공단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구미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제가 해왔 일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를 위해서 행정 각 부처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건의하고 제의하여 시책을 성사시켜서 구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을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여러분이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또 뛰겠습니다. 지금 구미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습니다.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앞으로 그동안에 구미의 역대 국회의원이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 최동익이 해왔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절대 헛된 일은 없을 겁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실 때 국제통상부문 즉 경제, 기업 분야에 대해 업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딱 마련해 놓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비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질문, 오늘 아마 후보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2004년도 아사히글라스 외 8개 기업을 유치할 때 정말 구미 외국기업단지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아사히가 들어옴으로 해서 구미에 많은 사공단의 혜택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이 잘 되어 와야 됐을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야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 협력업체가 GTS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입구에 근로자들의 그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TV를 만들 때 유리관이 전부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양이 줄다 보니까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법의 이거 정책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 누구도 권한이 없다는 것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백성태 예비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님께서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하셨습니다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신 경력이 있네요. 우리 구미시 의회가 지난 2015년 6월 구미국제음악제를 그 실효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결국 음악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구미시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성태입니다. 제가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자문위원장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제하고 인연은 2010년 제가 국정원 부산 지부장을 하면서 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영화제는 정말 우리 부산 영화제, 세계 영화제에 영화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냥 축제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접하고 이거는 부산은 영화의 도시로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4개국 4,036편의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114개국의 젊은이와 영화인들이 부산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쏘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벅찹니다. 저도 지금도 그거에 대한 보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꿈이 문화로의 축제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잘 되어오던 이 축제가 예산 없다는 이유로 축제가 작년 2015년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성인들은 어디 좀 갈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지만은 우리 청소년, 젊은이 정말 꿈에 이런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저희도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 저쪽에 오면은 이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꼭 살려달라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꿈에 맞는 축제 꼭 만들어서 세계인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치도 그리고 지역 발전도 정보의 전쟁이라 할 만큼 발빠른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구미시의 정보력, 정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정말 놓친 게 많지요. 정보 부재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참 옥석을 가리기 힘든 정보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이 정보전에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곧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정말 자원이면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시가 제가 지금 몇 가지 놓친 그런 것들이 정보전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미가 세계적인 전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영천에 빼앗긴다든가 예를 들면 어제 강남에서 부산 가는 SRT, KTX 같은 그런 정차역을 구미에 한번 쳐봐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본다거나 이런 중요한 요소 정보를 다 놓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 뛰어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세계가 필요한 산업 또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지 국민은 어떻게 접목을 해서 국민의 먹거리와 또 미래에 어떤 불우선을 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을 제가 도움을 받도록 했으라도 우리 국민은 빨리 이런 난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답변하시기에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예비 후보님께 거듭